안녕하세요. 오늘 4월 21일 월요일인데요. 오늘은 이제 출근하는 길에 간만에 동영상을 켰는데, 이게 퇴근할 때 되니까 너무 그 조명이 없어가지고 조명을 켜고 다니면서 동영상 찍기 좀 그런 것 같아서 출근할 때 켰는데, 모르겠어요. 근데 출근할 때 뭔가 좀 낮에 하니까 어색하네. 동영상을 또 찍게 된 게 그 JM님인가요? 그 오늘 어제자인가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. 학고 채널 뭐 특징이라고 동영상이 올라왔는데, 근데 보진 않았는데 뭔가 영상 제목을 보니까 뭔가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, 뭐 그래서 또 한 달에 하나 정도씩은 또 안 올리면 뭔가 접은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찍고 있는데, 그러니까 편집도 안 하고 뭐 자막 같은 것도 안 넣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순수히 이제 일기처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뭐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죠. 그래서 뭐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상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 중간중간 늘어지는 부분을 커트 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이어지게 하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, 그래서 좀 해볼까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자막도 좀 넣을까 하는데, 사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요즘 좀 생각이 또 뭐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좀 그렇고, 갑자기 또 화제를 바꾸자면 생각이 좀 확고해졌다 그래야 될까요?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종종 거의 항상이죠. 사실 거의 항상 하게 되는데, 이번에 그 강원도에서 크게 한번 산불이 났었잖아요. 근데 거기 저희 고모님이 원래 거기 동해 망상 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민박집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. 왜냐면은 저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그 산불이 난지도 사실 몰랐어요. 난 줄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, 그 다음날 이제 뭐 제사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는데,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전화를 좀 드렸더니 불나서 다 탔다고, 집이 다 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? 이랬죠. 뭐 불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탔다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래서 일단 알고 있었는데,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아버지랑 같이 다음 달 5월 4일이죠 한번 이제 뵙기로 했는데, 뭐 뵌다라기보다는 이제 위문차 한번 방문하는 건데, 그래도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,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또 그게 저 같은 이제 가난한 월급쟁이 같은 입장에서는 금액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금액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선뜻 뭐 한 100, 200 딱 하자마자 딱 이제 봉투에 딱 담아서 깔끔하게 드리면 이제 나도 그래 잊어버리고 그러면 좋은데, 그걸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돈 자체를 이제 전달 드려야 된다는 게 이제 싫다라기보다는 내가 금액을 얼마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조금,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제가 그 슈카님이라고 슈카월드라고 뭐 경제 쪽 컨텐츠로 방송하시는 분이 계신데, 그분 영상을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를 좀 좋아해가지고 뭐 경제학과 이쪽이랑 관련이 없긴 한데, 그냥 경제 돌아가는 원리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분 영상이 뜬 걸 계속 보고 있는데,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버스가 떠났다. 그게 뭔 소리냐면, 우리는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지, 우리는. 물론 이제 지방, 수도권
이런 데는 이제 아직은 이제 모으면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에 서울에는 집을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다. 이제 버스가 떠났다. 왜냐면은 뭐 월급을 받아서는 지금 가격이 유지됐을 경우에, 그러니까 지금 가격 상승이 유지됐을 경우에 14년이 걸리는데, 물론 이제 그것도 그 서울의 강남 쪽 그 집값은 제외하고, 그러니까 강남 상승은 제외하고 14년이 걸리는데, 근데 지금 웃긴 거는 그게 그래프가 고추 섰어 이렇게 쫙. 그래프 기울기가 그러니까 연봉 상승률의 몇 배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집값 상승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, 물론 뭐 언젠가 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일본처럼 갑자기 폭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데, 그냥 지금 현상 유지만 된다고 쳐도 우리는 영원히 이제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. 로또가 당첨되거나 그런 100만 분의 1,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. 그래서 그걸 보고서 참 진짜 버스가 떠났구나,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,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매는 게 이제 대학교 딱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부터 이제 구직을 할 때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금 해왔던 거잖아요. 뭐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좋은 직장, 뭐 전문직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, 그래서 뭐 연봉 최소 한 4, 5천 이상 받는 그런 직장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왔던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연봉이 억 단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, 뭐 현기차 생산직 정도, 거기도 사실 억 단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도 한 5, 6천, 그래 5, 6천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인생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좀 윤택하게 보낼 수는 있는데, 윤택하거나 좀 쪼들리거나 요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. 저처럼 이제 되게 쪼들리거나 막 고양이 병원비 걱정하고, 다음 달 또 고모님 또 위문 전달해 드리는 것도 금액도 걱정하고, 친구 결혼식 축의금 얼마야 되나 고민하고,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좀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뭐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해서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이 바뀌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보통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이제 애지간하면 연봉은 2천, 뭐 월 200은 주니까, 뭐 이것저것 떼고 해도 한 2,400에서 2,200은 될 거 아니에요. 아무리 못해도. 물론 그 이하를, 난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빨리 떠나셔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, 뭐 대기업도 사실 초봉 한 3천, 4천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뭐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5천 정도 되겠지만, 5, 6천 정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, 그 2배 가지고 과연 막 내가 서울 강남에 집을 사고 부유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산층으로 과연 노년까지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갸우뚱하거든요. 물론 그렇다고 대기업조차도 못 간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사회 하층민, 서민으로 이제 평생을 살게 되는 건데, 그 정도의 차이라고 했어도, 그 정도의 차이를 위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거든요.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인생을 바꾸려면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떤 자본소득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부동산, 아니면 뭐 주식, 요즘에는 뭐 그 비트코인, 그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해서 리턴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이상은
사실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방법이 크게 여의치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내가 의사, 뭐 이쯤 돼 의사 정도, 뭐 사실 판검사도 공무원이니까 결국 나중에 퇴직하고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의사 정도 되는 전문직이다 그럼 조금 얘기가 뭐 다르긴 한데, 일반적인 어떤 뭐 월급쟁이다 그럼 결국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, 재테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, 재테크라는 거는 이제 좀 자신의 여윳돈을 좀 가지고서 좀 약간 짭짤하게 재미 본다 뭐 이 정도 느낌인 어감이지, 막 투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. 투자를 해서 크게 투자를 해서 뭔가 크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그때 이제 투자를 한번 10번을 하면 보통 9번은 실패를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그 한 번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잘 생각을 해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나. 근데 요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,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8, 90년대만 해도, 물론 이제 IMF 오기 전 얘기예요. IMF 오기 전의 얘기인데, 이때만 해도 뭔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, 일본처럼. 그래서 뭐 그 집 융자 받아서 뭐 한 30년 끊어서 집 사가지고 가족들이랑 평생 일해서 그 집 돈 갚고 그 집에서 뭐 이제 계속 뭐 노년을 보낸다 뭐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성립이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도 뭔가 이게 됐죠. 그 뭔가 노후 대비 걱정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사자나 그 시대에 뭐 그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,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같진 않았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뭐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알겠지만, 유튜브에 되게 좀 뭐 핫하다 싶은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재미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정보 이런 컨텐츠에서 핫하다 싶은 건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. 뭐 돈 버는 뭐 얼마 전에 그 신사임당 님도 그 뭐야 창업 다마고치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또 크게 떴죠. 결국 이제 요즘 세대들이 20, 30대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.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과서에서조차도 그 황금 만능주의를 되게 뭔가 천시하는, 그 황금이 만능이 아니다. 우리는 이제 정신적인 내면적인 가치를 더 따져야지, 그럼 물질적인 가치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, 지금은 결국 오히려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20, 30대는 그 황금을 쫓게 된 거죠. 돈을 쫓게 된 건데,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그 사다리가 걷어차인 거야. 이제 내가 이 월급만 받아서는 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뭐 집도 못 사, 뭐 노후 대비도 안 돼, 뭐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단지 뭐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뭐 내 생활을 유지하는 건 가능은 한데, 그게 뭔가 내 미래의 비전이 안 보이니까, 그럼 비전을 바꾸려면은, 비전을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. 그럼 결국 돈을 만약에 내가 월 1000씩 벌었다 그럼 정말 행복하겠죠. 물론 이제 몰라요.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, 아마 내가 정말 꿈도 많았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, 뭐 집을 산다,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, 글쎄요. 뭐 1년에 1000만원씩 모은다고 쳐도 수도권에 집 한 채 살려면은 한 30년 걸리잖아요. 30년 걸리잖아요. 30년 30년 걸린다고. 그 말이 안 되잖아요. 지금부터 30년 후를 상상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다 일확천금. 근데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것도 그거잖아요. 그게 그 말 그대로 합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규제가 없는 도박판이었다 보니까
물론 그 혹자는 누구는 그걸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, 뭐 투자라고 하려면 최소 뭐 한 달은 들고 있어야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. 한 달이 뭐야, 1년은 들고 있어야지. 근데 당장 1시간도 들고 있기 힘들어하는 그런 자산을 누가 투자라고 하겠어요. 그냥 도박이지. 그러니까 그 도박, 그 큰 변동성에 따른 한탕주의, 그때 그가 돈이 막 몰렸던 거잖아. 물론 그게 우리나라 자본은 아니고 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거래소에 들어왔었다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, 어쨌든 간 우리나라에서 한 번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.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, 답이. 뭐 그러니까 사실 조금 좋은 직장에 뭐 취직하지 못해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그냥 자기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다른 그 유튜브 뭐 대기업 취직하셨는데도 이런 뭐 대기업 얘기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. 똑같아. 하는 얘기가, 하는 생각이 똑같아요.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윤택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. 그분들도 서울에 집 못 사요.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 뭐야 집도 없고 직장도 없지만, 서울에 직장도 없지만 집도 없고, 근데 그분들은 서울에 직장이 있을지언정 서울에 집은 못 사는 거 똑같아. 그건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그게 참 되게 요즘 20, 30대에게 있어서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다들 재테크, 뭐 투자, 부동산, 뭐 주식, 코인 뭐 이런 쪽에 다들 몰리는 거고,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런 컨텐츠로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푸는 정보는 이미 우리가 들었을 때쯤에 가치가 없는 거야. 이미 없는 거야. 그 가치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쪽에서 이미 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풀어봐야 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는 할 수 있는데, 어떤 가치를 가지기는 좀 어려운 정보죠.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유튜브를 봐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건 되게 허황된 생각이고, 그냥 공부는 될 수 있겠죠.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먼저 대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는 될 수 있는데, 그걸 꾸준히 듣다 보면은 뭐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.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, 내가 준비를 스스로 해야지 그것만 믿고 있으면은 그게 실제로 도움될 거다? 그건 아니죠. 이미 정보라는 건 이제 신속성, 누가 먼저 그 정보를 활용하느냐가 가장 큰 가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0이죠. 0에 수렴하죠. 0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막차를 타는 거예요. 막차를 타고 아 나는 왜 항상 실패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, 먼저 해야 돼. 먼저 하셔야 되고, 그래서 뭐 일단 30대 중반까지 목표를 세워야죠. 30대 중반까지는 어떻게든 내 집을 사는 게 일단 목표. 다들 오늘도 부자, 옛날에 그 광고 캐치프레이즈 있었잖아요. 부자 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있었죠. 다들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